난임 치료 휴가에 대한 내용도 이제 개정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작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올해 2월 23일자로 시행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워낙 그 출산하는 게 노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남성들도 늦게 결혼하는 게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난임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난임 치료 휴가를 부여했는데 좀 짧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요. 원래 난임 치료 휴가가 과거에는 이게 3일이었어요, 3일. 3일 동안 난임을 위한 치료 휴가를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3일 동안에 하루 정도를 이제 유급으로 주도록, 뭐 그렇게 부여했는데, 이게 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뭐 치료 다시 점검받고, 검진하고, 뭔가 치료받고 하기에는 3일이 좀 짧다. 그 다음에 3일 중에 하루만 또 유급을 하는 것도 조금 이제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좀 휴가 일수를 늘린 겁니다, 이제. 난임 치료 휴가를. 어떻게 늘리냐면, 연간 6일로 이제 연간 6일 안에서 난임 치료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게 되면 이걸 줘야 돼요. 가끔씩 이제 좀 엉뚱한 질문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근로자가 남자, 여자 다 포함되는 거냐? 당연히 다 포함되죠, 이거는요. 이 난임에 대한 원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게 그 남자건 여자건 다 이제 청구하게 되면 6일 이내에서 휴가를 줘야 되고, 과거에는 이제 3일에 하루가 유급이었는데 이제 바뀐 내용은 6일 중에 이틀은 유급을 하도록. 그렇게 물론 이제 이틀을 제외한 것들은 유급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틀까지는 유급으로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지 만약에 이게 청구한 그 시기에 휴가를 갔을 경우에 우리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시기를 바꿀 수는 있어요. 물론 중대한 지장이 있어야 돼요. 근로자 청구한 그 시기에 이 휴가를 하게 되면 우리 사업이 진짜 힘들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시기를 바꿀 수는 있지만 요거를 안 된다라고 아예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중대한 지장이 있다, 그걸 이제 전제로 깔고서 협의해가지고 시기를 바꿀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만약에 이거 안 주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입증 못 하시게 되면은 과태료 조항이 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 이해하시고요. 이 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항은 이거 뭐 웬 난임 치료 휴가야 라고 하면서 뭐 근로자에 대한 해고라든지 불리한 조치를 시한다, 뭐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된다 이해하시고요. 3항은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1항은 2025년도 2월 23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구조고요. 3항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그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뭔가 하면은 그렇잖아요. 이 개인으로서는 참 드러내기 싫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비밀 같은 것들, 요런 업무 처리할 때 요런 치료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가 의사에 반하는, 나 원치 않는다 그러면요, 이런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밀에 관한 내용들을 좀 추가시켰습니다. 아무래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휴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마라, 이 내용을 추가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개정 전의 내용과 개정 후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개정 전에는 이게 비밀 유무 조항이 없었어요, 이거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알리지 마라, 이렇게 바꿔놨고요. 휴가기간 바뀌었죠, 그죠? 휴가기간이 원래 3일을 주고 그 중에 하루를 유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난임치료휴가를 6일을 부여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최초 2일은 유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3일에 하루였을 경우에 고용보험에서 이게 지원되는 급여가 따로 없었는데, 이제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체가 아닌 이제 고용보험법상의 우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틀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틀 유급이잖아요, 그죠? 유급분을 국가의 고용보험에서 이거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제도를 추가를 좀 시켜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행 시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난임치료가를 2023년도 법이 이제 원래는 그 전까지는 3일에 하루였죠. 근데 시행되게 되면 6일에 이틀이 되는 구조입니다, 유급이. 근데 근로자가 이미 전에 난임치료가를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3일을요. 자, 그러면 이제 근로자가 바뀌게 되면 6일이 되는 거니까 6일을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3일을 다 쓴 줄 알았는데 6일로 바뀌었으니까 남아있는 3일을 이제 쓸 수 있지 않냐, 이 질문이에요. 가능하겠죠, 그죠? 물론 이제 이미 사용한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차감되겠죠. 만약에 내가 3일을 다 썼으면은 남아있는 3일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유급 일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래 이틀은 유급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하루가 유급이고 이틀이 유급이죠. 여기서 바뀐 거는 이틀이 유급이죠, 그죠? 자, 그 경우에 만약에 난임치료휴가를 2월 23일 전에 이미 이틀을 사용을 해버렸어요, 이 법 시행 전에.
그러면 유급부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노동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해하시고 사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 안 했다, 법대로 그냥 6일을 쓸 수 있고 그중에 유급 이틀, 무급 4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만약에 근로자가 법 시행 전에 이미 하루를 썼어요. 유급으로요. 그때는 남아있는 5일이 있겠죠. 그죠? 5일을 쓸 수가 있고 아직 유급이 하루 남아있으니까 하루를 쓸 수 있고 남아있는 무급 4일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만약에 이틀을 다 유급으로 써버렸어요. 만약에 하루라도요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이틀 쓴 거죠. 이틀이고 유급 하루 쓰게 되면은 4일, 그 다음에 무급 4일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근로자가 만약에 3일을 쓰고 그 중에 하루 유급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요 난임치료휴가를 이틀을 사용한 거죠. 그죠? 그럼 유급은 없습니다. 이게 이틀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그냥 3일을 무급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바뀐 그 시행 규정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뭘 적용되는지는 뭐 교재에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테니까 그걸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법들은 설명할 테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중에 약간 이 노동부가 얘기 안 한 특이한 것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는 예상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혹시 나오게 되면 그때마다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